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헬쌤입니다. 오늘도 올해의 사회복지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해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많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바로 서울에 있는 구세군 두리홈이라는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이에요. 한파 속에 내복을 입고 밖을 거닐던 아이에 대한 뉴스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죠.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돌봄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었습니다. 2019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구 2,089만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약 153만 가구로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중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38만 가구라고 합니다.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56.5%인 220만 원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또한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지난 7월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상태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하위 30% 저소득계층은 41.1%만 등교하지 않은 날 점심을 항상 먹는다고 응답했다고 하니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영양상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자립 기반이 필요한 청년 한부모를 위해서 추가 아동 양육비를 기존 만 24세 이하라는 기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상향하여 지원 연령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부모 소득 산정 시, 즉 재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인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기존 1600cc 15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 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 부분에 있어서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189호에서 222호로 지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받아야 했던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신청서 같은 귀찮은 부분을 없애고 신분증만 제시해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도 지원 비율을 90%로 상향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은 17년도에 32%, 19년도에 35.6%, 20년도에 36.1%로 미이행률이 60%를 늘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나 재산세, 신용 및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게다가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누리집 또는 언론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감시명령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가 뜬금없는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이행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정말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선진 사례에서는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일 거예요. 덴마크에서는 미혼모, 미혼부에게 법적 가정이 있는 사람과 차등 없이 아이에 대한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양육을 포기하고 달아나지 못하게 히트앤드런이라는 방지법을 도입하여 일단 한부모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한다고 해요. 일단 양육자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그 돈을 상대방을 법적으로 찾아내어 원천징수를 해버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 부분이 고작 36.1%라는 미미한 집행 속에서도 법적인 부분에서조차 방관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법적 제약이 강하지 않았던 탓에
지급 명령을 어긴 63.9%가 겪을 어려움은 많지 않았었어요. 어려움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사회의 냉랭한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아이에 대한 가슴 아픈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다른 한쪽이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운전면허라는 일상생활적인 부분에 있어 불편을 법적으로 걸 수 있고 출국금지라는 불편과 형사처벌, 정보공개라는 부담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올해 시행되는 이 지원제도와 법들이 힘든 어려움에 처한 많은 다보기 여러분께 부디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회복지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다복한 하루 되세요.